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기초 과정이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계도 족보를 한번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남자 갑일간, 여자 기일간을 해서 쭉 했죠. 오늘은 이제 과연 이 십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십신이. 그래서 첫째가 이제 비겁, 제가 식상, 제가 재성, 넷째가 관성, 다섯 번째가 인성. 그래서 비겁도 이제 음양이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음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비견과 그다음에 겁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다음에 식신,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다음에 편재, 그다음에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그래서 십신이 이렇게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그래서 요 10개를 우리가 십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경과 겁재를 비겁이라고 하고, 그다음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재, 정재를 정편재, 정편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육친에 관계되게 되면 이제 우리 사둔의 8촌까지 쭉 뽑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비경과 겁재는, 비경과 겁재, 그러니까 여기 비아자라고 이렇게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뭐냐면 비아자, 즉 나랑 어깨를 견디고 비교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비겁이라고 하고,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생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 아극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 극하자.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 생하자. 이 개념을 잘 보시면 비하자라는 것은 나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은 것. 내가 목이면 목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비하자예요.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하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되겠죠. 발휘하는 거. 그 다음에 아극자는 내가 그것을 때리는 거예요. 극하는 거. 그러니까 제어하고 통제하는 걸 의미하고, 극하자는 나를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아생자는 나를 먹여 살리는 거. 나를 살려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비견, 겁재, 비겁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모여있는 거죠. 내가 목일간이다 그러면 목기가 주위에 있으면 그 나랑 같은 목기는 뭐라고 그래요? 비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여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군비라는 말을 씁니다. 군비. 모여있는데 뭐가 모여있어요? 비겁이 모여있다. 군집돼 있다. 그래서 이 모여있으면 군비, 비겁이 모여있으면 꼭 특성이 나오는데 어떤 특성이 나오냐? 바로 재물을 두고 서로 싸운다. 재물을 두고. 그게 군비쟁제예요. 그래서 군비쟁제. 지금부터 이 쓰는 단어는 외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외시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를 이해만 하시면 돼. 이 단어 몰라도 사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요걸 쓰면 조금 유식해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야신경보다도 아마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은 절에 가셔서 기도 끝날 무렵에 한 번 하잖아요.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인분과정부터 임상과정까지 계속 나온 단어니까 귀에 못이 박혔지만 계속 나온다니까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만 하시면 돼요. 비겁이 모여 있으면 재물을 서로 갖고 싸우게 된다. 왜냐면 겁자라는 게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가 되면은 바로 뭐냐? 같은 기가 모여 있으니까 기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겠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그래서 한 고집 하시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했어요. 간은 청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간과 그 다음에 지. 간과 지가 똑같다. 그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간여지동은 청간이 갑인데 지지가 인이에요. 이거는 양목이죠? 양목이죠. 같은 양목끼리 있잖아요. 갑인, 을묘, 무진, 무술, 기미, 기축,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요거는 위에 청간이 양목인데 지지가 양목, 청간이 을목인데 지지가 음목, 청간이 양토인데 지지가 양토, 청간이 양토인데 지지가 양토, 청간이 음토인데 지지가 음토, 청간이 양금인데 지지도 양금, 청간이 은금인데 지지도 은금. 그러니까 음양하고 오행이 똑같죠. 이거를 간여지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즉 뭐냐? 간여지동은 요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일주.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요? 병호, 정사, 임자, 개해. 요게 지금 빠져서 요거는 준간여지동이라 해요. 준간여지동. 오가 음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는 똑같은 화인데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 이거는 음하고 양화. 양수고 음수, 음수고 양수기 때문에 음양이 틀리죠. 음양이. 그래서 요건 준간여지동인데 요게 오리지널 간여지동이란 말이에요. 즉 일주니까 나를 상징하죠. 나와 배우자. 옛날 같으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칠거지약의 여자는. 왜냐면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여기서 하늘이다. 왜 하늘? 그게 남편이죠. 밑에가 나 아니에요. 하늘과 맞짱을 뜨는 거 아니에요. 어깨를 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칠거지약이죠. 칠거지약. 어디 하늘과 같은 남편한테 맞짱을 뜨려고 하느냐. 맞짱을. 그래서 간여지동인 여자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팔자가 세다 그랬단 말이에요. 팔자가 세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을 위치는 거 아니에요. 남녀 평등을. 그러니까 옛날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강할 때는 이거는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연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근데 성인도 시속을 따르랬다고. 현대사회는 뭐예요? 남녀 평등 사회예요.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여기서 수석 졸업한 애들은 거의 여자예요.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도 반이 여자고 외무고시 수석도 전부 여자예요. 요즘. 남녀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상위가 지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와서는 이 간여지동은 맞벌이 부부로서는 가장 좋은 거게 되겠죠. 가장 좋은 거. 내가 밥할 테니까 넌 청소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굉장히 그러한 배우자 연애에서는 굉장히 옛날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뭐야? 형제나 친구 같은 배합이란 말이에요. 형제나 친구. 같은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의기투합이 되면 굉장히 파워가 강해. 누가 하나 맞고 들어왔다. 둘이 가서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의 적이 생기거나 공동의 화제가 관심거리가 있으면은. 근데 둘만 있으면 뭐예요? 닭장 속에 수탉 두 마리 있는 거와 똑같아. 그렇죠? 모이 쪼아 먹다가 눈 부시면 푸닥거렸다가 또 다시 또 언제 그래 또 모이 먹어. 그러다 또 눈 부시면 또 푸닥거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예요? 잘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툼이 심하다.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와서 집에서는 다툼이 심한데 문 밖에만 나면 뭐예요? 남이 건들지 못하겠죠. 양목, 음목, 양토. 같은 깊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누가 감히 침범을 못해. 그래서 문 밖에 나가면 인꼬요, 문 안에 들어오면 수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대드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여자가 드세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팔자가 안 좋다 했었는데 지금은 간여지동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또 궁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게 전부 이게 군비예요. 군비. 그렇죠? 똑같은 길이 모여 있잖아요. 똑같은 길이.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왕하다 하는 것은 바로 같은 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기가 강하다는 것은 고집이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그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는 거. 소위 요즘 오지랖이 넓다. 그건 전부 식상이에요. 식상. 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것이 전부 아생자예요. 내가 뭘 만들어야 돼. 여자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그래서 여자한테 식상을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식.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해주는 상품화시키는 것이 또 뭐예요? 식상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따라서 식상이 없으면은 나를 표현을 못하겠죠. 아는 건 많은데 강의를 못해.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못해. 심지어는 이 공부를 20년 했는데 상담을 못해요. 오면 상담해준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듬거리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가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근데 막상 1대1로 놓고 보면 본인이 빨개져갖고 대답을 못해. 그리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은 나를 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표하는 건 좋은데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돼? 지나치면은 과유불급이 생기겠죠.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빈소래가 요란하다. 빈소래가 요만큼 말하는데 이만큼 과시라는 거니까 뻥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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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기가 요만큼뿐이 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과대 포장을 할 경우도 많다. 근데 식신과 상관의 차이가 있어요. 또 비견과 겁재의 차이가 있어요.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주는 거니까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만 하게 되면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어깨를 마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으면 수긍을 해. 근데 겁재는 글자 그대로 재물을 꺾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탈취 욕심이. 또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여자죠. 겁재, 여자를 겁탈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자의 먹을 신이에요. 옛날에 이 음양오행이 나왔을 때 또 사주 명리가 나오는 지금부터 1700년 전, 그 2000년 가까이, 그때는 진짜 기아자가 속출할 때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갑되면 뻑큐싱에 잔치를 하는 이유가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환갑 잔치 하려면 쪽팔린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칠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바로 그때만 해도 기아자가 속출할 때니까 먹는 거 앞에서는 전부 뭐예요?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식신에서는 먹는 신이야. 잘 먹으니까 뭐예요? 영양실조 걸릴 여유가 없겠죠. 일찍 죽을 수가 없고 기아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수명과 연장이 되는 거야. 수명. 자기의 목숨과 연관된 거예요. 잘 먹고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충분하니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식신은 자기의 수명과 관계되는 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신으로 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먹을 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만 말아라. 오죽하면 여기서 굶느니 저집 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라고 자기 자식을 팔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놈 밥 때문에.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상관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관을 다치게 하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에요. 법, 제도, 규율. 그거를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민중의 지팡이가 너 이제 누구 세금으로 해, 먹고 사는 지금 월급 받는다 하면서 책상 뒤집어 엎고 멱살 잡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관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 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뭐예요? 차가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규율이고 제도고 법이잖아요.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상관이 강한 사람 오니까 딱지를 많이 띌 수밖에 없어요. 법 자체를 무시하니까. 여자한테 관은 뭐예요? 남자예요. 관성이 남자라고 했죠. 남자를 치잖아요.
그래서 식상 태과사주, 식상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는 관성을 계속 치니까, 또 옛날 같으면 여자 팔자가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서방 잡아먹을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관이 남편인데 관을 계속 쳐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식신은 애교를 보는 거고, 애교, 자기를 표현할 때 애교를 보는 거고, 상관은 뭐예요? 약간 남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차이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반지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반지를. 근데 목걸이를 같이 세트를 못 해줘갖고 굉장히 미안해. 주면서도 다음에는 내가 꼭 목걸이가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주는 게 식신이에요. 줘도 아깝지가 않고 더 못 줘서 미안해. 상관은 주면서도 이걸 뺏기고 가서 가져 그러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아까워서 뺏기는 것 같아서. 바로 식신과 상관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특히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평생 파출소 앞에도 안 가본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띠러 가보지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공서 관자만 나오면 괜히 다리가 후두를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출두해라 어디서. 그러면 사색이 돼버리죠. 근데 이것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가서 오히려 더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자 누가 차를 세워가지고 딱지를 띄웠어. 바로 전화해서 구청 전화해갖고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 응? 이거 딱지 놈이 저기 이제 막 예수쟁이 아니냐고. 응? 어디 여기 막 불교 TV 앞에 세워놓은 걸 딱지 띄냐고.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은 약간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제가 이제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만한 쪽지를 하나 줘요. 아까 이제 여러분 내신 거 있죠? 이거 하나 이렇게 쭉 내밀어. 그럼 여기 사주를 몇 개 이제 다 이렇게 적어갖고 딱 내밀고 눈 내리깔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 내 거 맞춰봐라 거예요. 너 내 거 맞춰봐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열받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있어요. 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특히 눈에 탁 띄는 거. 그럼 바로 그거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고개가 들죠. 그래서 한 3, 40분 지나서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또 한 장 또 내놔. 또 하나 내놔. 이것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지만 상관은 가난은 없는 게 좋아요. 여기서 겁재도 없는 게 좋고 비견 겁재 중에서 비견은 자기의 주장 가치관인데 겁재는 일단 뭐예요? 고집이거든.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이에요. 식신은 애교, 부침성이란 말이에요. 표현을 해도 진짜 누구 말대로 흐물흐물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윽박질이잖아요. 가서 비료도 시원치 않은데 가서 파출소가 뒤집어 엎으니까. 자, 편재, 정재, 평관, 정관, 편임, 정인.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 정편을 아주 구분을 해버려요. 구분을. 정은 좋은 거, 편은 나쁜 거. 정재 그러면 내 본처, 편재 그러면 첩, 애인. 정관 그러면 내 남편, 평관 그러면 새서방, 기둥서방, 애인. 정인 그러면 우리 어머니, 편인 그러면 계모, 서모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은 전부 나쁜 걸로 가고 정은 전부 다 우리나라예요. 정은. 그 정은 다 좋다, 편 나쁘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임상가제에 가게 되면 전혀 쓰잘데가 없어요. 단지 처음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과 편을 나눴을 뿐이에요. 음양이 나랑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은 같은 한쪽을 같이 가고 있다. 편이라고 쓰고 음양이 다르다. 음양이 다르면 조화를 이루었다 해서 정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편은 무슨 죄가 있어 나쁜 놈을 모르냐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어. 정관은 비실비실하고 여지껏 정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월급 봉투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이 사람만 만나면 편하고 안정되고 더 좋아. 그러면 도덕주의가 정만 좋다고 자꾸만 따진단 말이야.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중급이나 고급 들어가려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대 양이냐. 양대 양이면 편이에요.
같은 음양이 같으니까. 그렇죠? 양대 음이냐. 양대 음은 정이겠죠. 음양이 틀리니까. 또 음대 양이냐. 음대 양도 정이죠. 음대 음이냐. 이건 편이죠.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정이 좋고 편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이 허울 뿐인 것이 많고 오히려 편이 좋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과 편은 음양이 같으면 편이요, 음양이 다르면 정이라는 걸 썼을 뿐이지 정이 꼭 좋고 편은 나쁘다? 이러한 개념으로, 즉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음양은 같이 존재하는 거고 생과 극도 같이 존재하는 거고 바로 정편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피야 우리나라 나쁜 나라, 우리나라 나쁜 나라 이거 가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아까 기초과정에서 제가 잠깐 인문과에서 했죠. 자, 임수가 대수라고 그랬어요. 병화가 태양이죠. 태양이 태양 노릇을 하려면은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비추잖아요. 다 비추려면 태양이 그 무대가 있어야 돼요. 무대. 자기가 비출 영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 임수,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가 있어야 병화가 햇빛을 쫙 내려준단 말이에요. 또 대지와 같이 넓은 무토가 있어야만 태양을 또 쫙 비춰주겠죠. 그 다음 이것이 꺼져야 하려면 목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목이. 마찬가지로 임수도 뭐예요? 태평양도 병화가 뜨면은 이것은 잔잔한 태평양이요. 병화가 없으면은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도 양이죠. 얘도 양이에요. 그러면 임수한테 병화는 수국화니까 편제가 될 거고 병화한테 임수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 그러면 편자가 다 들어가냐. 편제, 편관. 전부 나쁜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배우지만 윈윈이에요. 임도 좋고 병도 좋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임수도 병화가 있어야 태평양이 되고 병화도 임수가 있어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정이죠. 이게 양이고 음이니까 정관이란 말이에요. 수국화, 정관. 그러니까 책에는 정관이니까 얘가 남편이니까 남편 좋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병한테 개수는 태양이 개수는 안개예요. 이슬. 그렇죠? 지나가는 먹구름이란 말이에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병화를. 그 다음에 개수가 병화를 끌 수 있느냐 극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병화는 용광로 뿔이에요. 산불이 난 거예요. 개수 옹달샘으로 이불을 어떻게 끄냐 하는 거죠. 이거는 눈 번이 뜨고서 못 꺼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정관이냐 그거죠. 내 남편이냐. 이거는 바로 요즘 말하면 이것이 삼식이에요. 삼식이. 마누라를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잔뜩 쌓일 수밖에 없어. 내가 명색의 수인데 수국화를 못 하잖아요. 화다 수중. 화가 너무 강하니까 수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부글부글 끓는 거야. 부글부글. 그래서 이거 정관의 개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유라든가, 저 개해라든가 이렇게 세력이 막강해갖고 얘와 비등하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달랑 이렇게 나와서 이거 정관이다. 이거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넓은 대지 무토에 을목이 있다. 이 10만 평 되는 땅에 개나리 철쭉 한 그릇 딱 써 있어요. 오히려 흙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뭐야? 목국토. 정관이잖아, 정관. 정이라서 다 좋다고 정관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건 토다, 목, 매, 토다, 목, 절이에요. 부러지거나 묻혀버리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이건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나마 있어야만 그래도 저기서 뭐를 가르면 경작할 수 있겠구나. 소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게 비실비실 하더라도 벽에 먼지를 하더라도 그래도 서방이 자식보다 낫다. 바로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관이요. 정관. 오히려 여기는 뭐예요? 간목이 뿌리를 턱하니 두고 있어야 돼. 거목이 있어야만 그 그림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를 해볼까요? 임과 기가 있어요. 임은 대수죠. 기토는 옥토예요. 화분에 있는 흙, 정원에 있는 흙이에요. 얘가 막아야만 내 마누라 할 거야, 내 마누라. 남자가 여자를 관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정관이란 말이야. 이게 양이고 음이니까. 정관인데 기토가 임수를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수다, 토, 류겠죠. 한강물을 트럭 한 트럭 흙을 갖고서 막겠다고 넣어봤자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려요. 이건 차라리 뭐예요? 치마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치마폭에. 샷다면. 근데 이걸 정관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기토로서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게. 이게 해자축월이에요. 겨울철에 임수는 얼었죠? 얼었어요. 기토가 그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큰 강인데 기토를 딱 막았어. 너는 나 때문에 못 나가. 그 착각이죠. 이 임수는 기토가 없어도 못 나가 지금. 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코끼리 등어리에 개미가 올라가서 너 나한테 밟혔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임수가 지금 얼어서 못 흘러가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가 밑에다 딱 막아놓고 너는 나 때문에 못 흘러가니까 내가 너 정과이다. 이렇게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해자 축월지에서 임묘 진월 나오면 이 물이 녹겠죠. 녹는 순간 기토는 뭐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무토란 말이에요. 무토. 댐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편이란 말이에요. 편. 그럼 예식으로 하면 편이 애인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애인이 있어야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나 편은 정은 좋고 편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은 음양이 다른 거, 편은 음양이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거를 우리나라 나쁜 나라 참 가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린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성이. 걔 착한 애냐 나쁜 애냐? 인간성이 좋냐 나쁘냐? 돈 많냐 적냐? 항상 그것을 음양의 대입으로 기중의 대입으로 자꾸 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편제가 애인이고 정제가 마누라고 편가는 애인이고 정가는 남편이고 편이는 계모 서모고 정이는 어머니. 그래서 자기 사실 편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 했는 줄 알아? 니네 엄마 계모지. 그거 다 글쓰기 맞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월지에 도화를 깔았어. 갑일주가 묘를 이렇게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월지니까 금묘 화실. 월지는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에 도화가 떡 있으니까 니네 엄마 뭐죠? 첩이지. 아니면 너희 엄마 바람둥이지. 그럼 책상 뒤집어 없잖아요. 그 소리 듣고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도화가 있다 그러면 아 당신 엄마가 오지랖이 좀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러한 개념으로 첩이니 바람둥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경겁제, 식신상관, 정편제, 정편관, 정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래서 아극자, 나를 극하는 게 많다. 그러면 나를 제어하는 주위에 규칙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관습이 많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내 사주에 관이 왕하다. 관이 왕하다. 자, 간목일주가 경금이 떡 떴는데 밑에 사유축이 같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사유축이 금국이에요. 금국. 금국에 금이 떴으니까 금기가 태양하죠. 간목한테는 금은 전부 관이에요. 이게 다 관이잖아요. 관이 빵빵하죠. 빵빵하다. 너 출세하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규율과 제도와 관습과 주의에 있는 것이 빵빵할 뿐이에요. 여자가 이렇다 그러면 관이 빵빵하죠. 그러면 이는 밑에 국의 형태에 있고 떴으니까 굉장히 빵빵하니까 이 사람은 가장 가문이 빵빵한 집, 돈도 많은 집, 그 다음에 학벌도 굉장히 빵빵한 집,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중국과 용신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용신이라는 개념을. 이런 사주는 신약사주예요. 관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관 때문에 사주가 약해졌으니까. 내가 항상 제어를 당하고 있으니까 숨통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나한테 길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게 길이야만 내가 명예를 쫓아가고 남편을 쫓아갈 텐데 길이 아니에요. 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누구네 누구네 집 며느리, 누구누구 마누라 이런 얘기는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알콩달콩한 맛은 없다. 그래서 신데렐라. 옛날에는 신데렐라가 살았지만 요즘은 신데렐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쁜 탤런트도 재벌집에 갔다가 파혼당하고 나오고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부간에 알콩달콩한 맛은 이 사람한테 길이 아니니까. 이 기운이.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임상관에서 이런 사주 나왔었는데 집안은 빵빵한 거예요. 아버지가 경찰서장 했고 형이 도지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둘째는 장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주가 이렇게 빵빵하니까. 그 제가 뭐라 했는지 집안 빵빵하고 형제 빵빵하다고요. 그런 집에 태어났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공부를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인성으로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바로 어떤 기가 뭉쳐있다. 뭉쳐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내 사주가 아주 허약할 때 빼놓고는 같은 게 두 개가 뭉쳐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비견이 뭉쳐있건 겁재가 뭉쳐있건 식신이 뭉쳐있건 상관이 뭉쳐있건 정편재, 정편관, 정표인이 같이 묶여있는 것은 전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갑목일가인데 갑이 옆에 붙었다. 을목인데 을이 있었다. 병인데 병화가 있다. 정인데 정이 있다. 특히 양가는 더해요. 양가는. 그래서 병. 무 옆에 무가 있다. 경 옆에 경이 있다. 임 옆에 임이 있다. 이 옆에 붙은 것은 내 사주가 허약할 때 내가 마지막 빌 붙을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갑이 갑과 같이 있다. 이거는 인생 자체가 투쟁과 경쟁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엄청 피곤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숲에 왕이 둘이 있잖아요. 갑이 지지로 하면 인이죠. 인은 범을 뜻해요. 그 숲에 내 나와바리 안에 범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이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생 자체가 뭐예요? 투쟁의 연속이고 경쟁의 연속이에요. 항상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문의는 갑목에서 보스인데 소갈딱지는 뭐예요? 밴댕이 콧구멍보다 작다. 왜냐면 항상 경쟁을 해야 되니까. 병화가 둘이다. 하늘에 태양이 둘이요. 누가 진짜 태양인지 주위에서 판단을 못해. 바로 이게 뭐예요? 사공이 둘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병화인데 약해. 신약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의지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빼놓고는 둘이 붙어 있으면 이건 되는 일이 없어요.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현대백화점 가서 와이셔츠를 한 벌 사야 되겠다. 그것도 차이나타운으로, 차이나 칼라로.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가면은 문 밖에 나가서부터 방황을 해요. 버스 탈까, 전철 탈까, 택시 탈까. 그죠? 그 다음 타요. 그러면 신세계 갈까, 현대 갈까, 롯데 갈까. 방황을 하고. 들어가도 와이셔츠 살까, 맛집까, 아니면 양복 살까, 잠바 살까. 계속 뭐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뭐예요? 사공이 둘이니까. 그 결국은 뭐냐? 결국은 가서 등산화 사갖고 와요. 결국은. 등산화. 이게 뭐냐면 바로 사공이 둘인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토는 뭐예요? 내가 10만 평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개간이 안 된 땅이에요. 황무지를 좀 벌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10만 평에 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럼 20만 평이 됐죠? 이놈의 땅 언제 다 갈 거예요? 욕심만 많다. 이게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 이론으로는 다 될 것 같아. 땅이 10만 평인데 10만 평 더 들어오게 되면 난 갑부다. 어차피 갈아엎지 못할 땅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과 경이다. 경은 불도저, 탱크 이런 거죠. 이게 두 대가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럼 논이 갈리겠어요? 이랑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한 놈을 일고 하고 한 놈을 일고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데 전기톱으로 가로 세로 딱 잘라 사각기둥이 나와서 동량지목이 되는데 한 놈 기껏 잘라오니까 한 놈이 이렇게 잘라버려. 그럼 이거 뭐 톱밥이에요, 톱밥. MDF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과 경은 더구나 쇠야 쇠. 그래서 엄청 소리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신과 신이 많았다. 그거는 바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 문제로 재산 문제로 바로 법원 아니면 칼부림 날 그러한 길을 갖고 있는 시한폭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수와 임수예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졌어. 댐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범람이죠. 범람. 바로 넘쳐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강이 합쳐서 쓸고 내려가면 옆에 있는 거는 하나 남는 게 없죠. 아까 물이 지나가면 뭐예요? 흔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기운이, 이게 전부 비견 아니에요. 비견. 같은 기운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게 저희 지금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 비견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견은 목화, 토금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기가 소통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수기유통이라고 그래요. 지난번까지 제가 이걸 써고 투자를 썼는데 수기유통. 그 기가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니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주가 기가 도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 내가 왕하다. 그럼 받아들이는 것만 강하죠. 나를 먹여 살리는 게 강하니까. 먹기만 많이 먹어. 근데 배설을 못해. 식상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짜고 하는 거죠. 먹기만 먹고 배설을 못하면 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색하기가 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먹기만 들이다. 소화가 되건 안 되건 변을 넣건 안 넣건 무조건 먹는 거다.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배설을 못하니까 수기요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스크루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지를 못하고 계속 뭐예요? 쏟기만 해. 퍼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생자. 내 자식한테 퍼주고 옆 사람한테 퍼주고 표시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푼수라고 그래요. 푼수. 왜냐면 내가 뭘 받고 기부 혜택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공급은 없고 계속 내보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결국은 뭐야? 빈 껍데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기가 있으면 나가는 기가 있고 나가는 기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수기유통이 된다. 근데 이것이 한 군데를 몰려있으면 수기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생상극, 생은 좋고 그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랬죠? 상생상극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것이 조화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될 것이 그걸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국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토국수도 당연한 거다.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받아야 될 것이 그걸 받지를 못하거나 너무 많이 받거나 생을 받아야 될 것이 생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받으면 조화가 깨진다. 그 조화가 깨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특히 어떤 사고나 질병은 바로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조화가 깨질 때. 그래서 바로 수기유통이 되는 사주는 굉장히 건강한 사주고 수기유통이 안 되고 뭉쳐있는 사주 같으면 질병이 확실한 질병이 나타난다. 아까 갑갑, 병병 이건 뭐예요? 목기가 확 뭉쳐있죠? 화기가 확 뭉쳐있죠? 이때는 급병이에요. 급병. 바로 병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얼마 못 간다. 급수병이기 때문에. 목기병이 발생했다. 38목. 길어야 8개월, 짧으면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병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뭐냐? 바로 편재, 정재. 이 정재와 편재 차이가 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음양의 조화를 이룬 거예요. 조화를. 음양이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이 정재는 계단을 밟고 가는 돈이에요. 계단을 밟고 가는 돈. 따라서 10,000원이 10만원 되고 10만원이 100만원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1억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 단계별로 전부 뭐예요? 사연이 다 있어요. 사연이. 10,000원 갖고 10만원 할 때 그냥 모은 게 아니죠. 이때 내가 뭐 먹을 거 못 먹었다. 10만원에서 100만원 할 때 우리 애가 자전거 타는데 내가 자전거 못 사주고 뭐 했다. 이때 다른 사람들 유럽 여행 갈 때 나 못 갔다. 전부 사연이 있는 돈이잖아요.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봉급생활. 월급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들어가서 저축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봉급생활자 정제는 또박또박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편제는 뭐냐면 같은 기예요. 같은 기가 올 때는 노도와 같이 왔다가 밀무처럼 왔다가 썰무처럼 싹 빠져나겠죠.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큰 돈이.
따라서 여기는 절약이 미덕이고 여기는 뭐예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항아리가 비워야 뭘 채울 수가 있다. 통장이 비워야만 또 돈이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쓰자. 내가 써야만, 내가 비행기 1등석을 타야만 비행기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일반석만 쓰면 비행기가 적자 아니에요. 1등석을 타야만, 1등석 탈 사람은 1등석을 타야 되는 거다. 바로 그것이 편제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 아니면 도와주십사 하고 청하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독거노인을 도웁시다. 뭐 소년소녀 같이 도웁시다. 여기에 가서 돈 기부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뭐야?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이 사연에 많은 이걸 모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빼줘요. 뭐 피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정제가 강한 사람은 바로 기부금. 내가 돈을 꾸러 간다. 아예 이 사람은 열외예요. 가봤자 괜히 좋은 수도 못하고 속만 상하고 나오는 거예요. 편제야만 뭐예요? 왕창 들었다가 왕창 나가는 거예요. 큰 돈 들었다가 큰 돈 나가고 돈은 있을 때 써라. 그러니까 기와에 뭐예요? 남 도와주면 더 좋잖아. 그래서 기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편제가. 그래서 편제가 강한 사람은 사업가 기질이 강하다. 정제가 강한 사람은 안정된 봉급생활자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평관과 정관이다. 평관과 정관. 정관이라는 개념은 정식관이라고 그래갖고 바로 사령장을 받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면 출사를 하는 거예요. 출사. 그래서 정식 명예를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직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계속 관을 타고 와요. 평관이라는 것은 같은 그룹 내에서 관이에요. 기가 같은 길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낚시회 회장, 우리 아파트 분여회장, 같은 곳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친목회장, 그거는 임명장이 필요가 없어요. 임명장이. 바로 평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또 정관은 약간 문관 기질이 강하고 평관은 칠사이라고 해서 치는 개념이 하기 때문에 무관 쪽이 강하다. 그래서 평관과 정관은 그런 의미를 하는데 평관은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거고 정관은 합리적이다. 음양이 있으니까 음과 양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거고 편이라는 것은 양은 양대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 쏘는 거예요. 이번에 마늘밭에서 몇백 원 나온 것도 바로 편제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왕창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맡은 사람이 내가 볼 땐 정제야. 지가 1억이나 3억 빼쓰고 그게 들통날까봐 오히려 100몇억 다 날렸잖아요. 그 나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오면. 근데 그거 아마 잃어버린 사람은 살 거예요. 어차피 편이기 때문에. 나갔으니까 또 들으면 돼. 근데 정은 이 나가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또 시작해요, 여기부터. 그래서 이것이 조금 뭐냐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월급적에 봐서 알콩달콩 절약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관은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음양이 갖춰져 있는 명예,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평관은 일반에 몰아붙이니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대두하는 거예요. 평관 그러니까 어떤 폭력, 아니면 뭐 권력 이런 식으로 해서 정관과 평관을 구분을 하게 된다. 편인 정의는 저는 이거를 구분을 가끔가다 해요. 근데 정모, 서모, 계모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신사임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신사임당. 편의는 팥쥐엄마다. 편자 들어가면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가, 같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팥쥐엄마다. 그럼 팥쥐엄마의 특성은 뭐냐? 팥쥐한테는 최고 엄마예요. 팥쥐엄마는. 콩쥐한테는 최악의 엄마죠. 즉 팥쥐엄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편인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바로 뭐냐? 대인관계가 원활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즉 팥쥐한테는 내 모든 걸 다 줘. 콩쥐한테는 콩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 따라서 편인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같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요. 아낌없이. 근데 내 눈밖에 난 사람은 석 달 열흘 무릎 꿇고 빌어도 고개 한 번 안 들려요. 따라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내 상사가 편인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눈밖에 났어. 그 사람은 절대 승진 못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눈에 쏙 들었어. 고가가 D가 나오도 그 사람은 특징하는 거예요. 과장이 고가 D, 부장이 D 쓰는데 본부장이 찍찍 다고 A 그러면 특징하잖아요. 바로 편인이란 그 특성이 자기가 좋다고 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에서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눈밖에 난 사람은 완전히 콩쥐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아. 끼리끼리 어울리잖아, 끼리끼리.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생겨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인데 내가 그 우물 안 먹겠다고 침 탁 뱉었어. 근데 이 물을 먹어야 될 때는 내 자존심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편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정의는 신사임당이다. 그래서 정숙하고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왜냐면 그래서 정이 좋은 이유는 그나마 좋은 건 뭐냐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조화를 이루었다. 그 면에서 좋은 거예요. 편은 음은 양은 양 한꺼번에 몰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흉하게 되어간다. 그것이 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 사주에 비겁이 왕하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비겁이 부족하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식상이 왕하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식상이 없으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